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엄마와 함께 온 2명의 아줌마들과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생각만 해도 입가에 웃음이 번질 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요. 저에게 일어난 꿈 같은 이 일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강릉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쭉 강릉에서 일을 해오고 있어요. 저는 주로 쉬는 날에도 강릉에서 지내는 편이고 엄마를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엄마는 몇 년 전에 재혼을 하셔서 서울에서 따로 지내고 계시거든요. 아빠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요. 제가 강릉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엄마도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하신 거죠. 그 아저씨도 좋은 분이긴 한데 아빠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오랜만에 제 얼굴도 볼 겸 엄마가 강릉으로 여행 계획을 잡아놓으셨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걸려온 엄마의 전화에 저는 그 여행 계획이 취소라도 된 건가 싶었죠. 그런데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고요. 친구분들이랑 총 4명이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한 분이 못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필 그분이 일행 중 유일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 운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에게 회사에 월차를 내고 여행 가이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죠.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연차까지 내면서 엄마와 아줌마들 여행 가이드를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운전을 안 해주면 여행 계획이 다 망가진다고 강력하게 부탁하셨고 심지어 수고비도 아주 톡톡하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저씨한테 부탁하면 안 되겠냐고도 물어봤는데 아저씨도 그때 회사 일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고요. 아무튼 엄마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저는 그 여행의 운전기사 노릇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엄마에게 여행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냐고 여쭤봤는데 숙소만 예약을 해두신 상태였고요. 어디를 갈 건지, 뭘 먹을 건지 같은 계획들이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행이 2주 정도 남은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직접 일정을 다시 짜기로 했어요. 우선 숙소부터 취소를 했는데요. 예약이 되어 있는 곳이 너무 후진 곳이기도 했고 방이 1개짜리 숙소로 예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도 이틀 밤을 같이 보내야 하니 제 방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하고는 방 2개짜리 풀빌라로 예약을 다시 잡았어요. 여긴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한번 가본 곳인데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주변을 산책하기도 정말 좋은 곳이라서 엄마랑 아줌마들이 좋아하실 거란 확신이 들기도 했죠. 제가 강릉에서 생활한 지가 수년째라 이곳이 손바닥 보듯이 훤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엄마랑 아줌마들이 좋아하실지 잘 알고 있었죠. 인터넷에만 쳐봐도 나오는 필수 관광지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진주 같은 곳들도 몇 군데 골라놓았고요. 이왕 부탁을 받았으니 제대로 좋은 곳들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여행 일정을 짜는데 공을 좀 들였어요. 여행 가면 또 음식이 맛있어야 즐겁잖아요. 음식점들도 지인들이 하는 식당이나 진짜로 후기가 좋은 곳들로만 선정해 놓았죠. 처음에 엄마한테 여행 가이드 부탁을 받을 때만 해도 억지춘향 같은 마음이었는데요. 여행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좋은 관광지들을 선정하면서 여행 일정을 짜다 보니 제 마음도 슬슬 부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저도 제대로 바람 좀 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2주 후로 다가온 여행 일정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였고 대략적인 여행 일정을 엄마에게 이야기 드렸더니 아주 알차다면서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차량도 렌터카 회사를 통해서 카니발을 한 대 예약해 두었어요. 제 차는 준중형이라 4명이 타고서 여행을 다니기엔 작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여행 가이드를 할 준비가 착착 잘 되어 갔고요. 회사에 월차 신청까지도 미리 잘 해두었죠. 그리고 기다리던 여행 당일이 되었고요. 저는 엄마랑 아줌마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강릉역으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랑 아줌마들 2분이 강릉역까지는 기차를 타고 오시기로 했거든요. 여행 당일 아침 일찍 강릉역에 도착한 저는 주차장에서 엄마와 아줌마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사람이 많은 강릉역은 주말 여행객들로 북적거렸죠. 잠시 후 엄마와 아줌마들 2분이 짐을 들고 기차역 출구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반가운 얼굴로 다가오셨고요. 뒤따라오는 2 아줌마 역시 활짝 웃으며 저를 반기셨어요. 바로 경미 아줌마, 소라 아줌마 2분이셨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2명의 아줌마가 제 인생을 정말로 짜릿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었죠. 경미 아줌마는 엄청 여리여리한 소녀 같은 타입이었는데요. 여성스러운 매력이 있는 분이었고요. 그에 반해 소라 아줌마는 정말 외향적인 분이셨어요. 소라 아줌마는 저를 보자마자 엄청 잘생겼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친한 척을 하기 시작하셨죠. 아줌마 2분 다 엄마 보고는 언니라고 하는 걸 보니 엄마보다는 나이가 어리신 듯 했어요. 저는 2박 3일 동안 강릉 좋은 곳을 싹 구경시켜드리겠다면서 인사를 드렸죠.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첫날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 강릉 시내를 벗어났어요. 첫 번째 코스로는 주문진 해변으로 가보기로 했죠. 강릉에 왔으면 주문진은 기본으로 들렀다 가야 하는 거니까요. 차에서도 들떠있는 세 여자분들은 어찌나 즐거워하면서 대화를 나누시는지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는데요. 아줌마들도 즐거우신 듯 했고 엄마도 기분이 좋아 보여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후 도착한 주문진 해수욕장에서는 다들 신발을 벗어놓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서로에게 물을 뿌려대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도 막상 강릉에서 일을 하지만 주문진 바다는 오랜만이었고요. 여기 바다는 정말 언제 봐도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듯 했죠. 엄마와 아줌마들은 해변을 걸으며 사진을 찍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힐링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잘 쫓아다니면서 사진이 잘 나올 만한 포인트가 있으면 세 분들 사진도 찍어드렸고요. 제 휴대폰이 사진이 잘 나오는 최신 폰이어서 인물 사진은 다 제 휴대폰으로 찍어드리기로 했어요. 어떤 지점에선 세 분이 단체로 찍기도 했고 한 분씩 온갖 포즈를 취하면서 독사진을 찍기도 해서 한참을 한자리에서 머물기도 했네요. 소라 아줌마는 저랑 단둘이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싶다고 떼를 쓰시기도 했는데요. 제 팔을 있는 대로 끌어안고는 사진을 찍으시는 통에 아줌마 거기가 온팔에 다 느껴져서 민망하기도 했죠. 물론 오랜만에 엄마랑 둘이 다정하게 사진을 찍기도 했고요. 그렇게 바다도 구경하고 또 아줌마들은 시장 구경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문진 종합시장에도 모시고 다니고 했죠. 한참을 구경하고 돌아다닌 후에 그곳 횟집에서 점심까지 먹기로 했어요. 회사 후배 부모님이 하는 횟집이라서 믿고 먹는 곳이기도 했고요. 상다리가 부러질 것처럼 나오는 음식들에 엄마랑 아줌마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서울에서 먹는 횟집이랑 차원이 다르다면서 다들 음식 사진을 찍기도 바빴고요. 이걸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난리였죠. 회에는 술을 빼놓을 수 없다면서 소주에 맥주를 시켜서는 폭탄주를 만들어 드시기도 했어요. 저는 운전을 해야 하니 사이다를 시켜서 먹었는데요.
소라 아줌마는 이따 숙소에 가면 꼭 같이 술 한잔 하자면서 저에게 교태를 부리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기어코 저랑 러브샷을 해야겠다면서 졸라대는 통에 아줌마랑 사이다로 러브샷도 했어요. 후배 부모님이 음식을 신경 써주신 덕분에 제 체면이 살더라고요. 정말 끝도 없이 회랑 각종 요리를 가져다 주시는 덕분에 결국 다 먹지도 못하고 나오게 되었네요. 경미 아줌마도 취했는지 양볼이 발그레해진 게 참 귀여우시더라고요. 피부가 유독 하얀 편이었는데 그래서 더 귀엽게 느껴졌어요. 점심을 먹고 난 후 다들 기분이 한층 업된 상태였고요. 숙소에 가서 먹을 술안주거리도 살 겸 시장 구경을 더 하신다고 해서 엄마랑 아줌마들을 모시고 시장을 조금 더 돌아다녔죠. 뭐를 그렇게 많이들 사시는지 저는 뒤에서 짐꾼처럼 물건을 받아들고 따라다녀야 했죠. 아줌마들을 모시고 오후 일정을 또 나서게 되었어요. 드라마 도깨비 촬영 장소에도 모시고 갔는데요. 다들 그 드라마를 재밌게 보셨는지 공유랑 김고은이 같이 서 있었던 장소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죠. 날이 좋아서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 소라 아줌마 성화에 거기서도 커플샷 같은 사진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곳을 더 돌아본 후에 짐을 풀어놓을 겸 해서 숙소로 가게 되었어요. 풀빌라 같은 곳으로 예약을 해뒀는데 엄마도 아줌마들도 숙소가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하다면서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날 저녁에도 몇 군데 더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요.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고 술까지 드셔서 피곤하셨나 봐요. 다들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들어누우시는 바람에 일단 저녁 먹을 때까지는 잠시 쉬었다가 움직이기로 했죠. 엄마가 다가오셔서 여행 일정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는데 참 기분이 뿌듯하고 좋았어요. 엄마랑 소라 아줌마는 피곤하셨는지 잠깐 눕더니 금세 잠이 드셨고요. 경미 아줌마도 피곤한 기색이긴 했는데 혼자 깨어 있으셨죠. 저는 아줌마에게 숙소 근처에 잠깐 걸으면서 풍경 구경하기 좋은 곳들이 많은데 나가시겠냐고 물어봤어요. 아줌마는 웃으면서 좋다고 하셨죠. 그렇게 둘이서 숙소를 빠져나왔고요. 저는 아까 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내드린다고 아줌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죠. 경미 아줌마는 흔쾌히 번호를 알려주셨고 저는 아줌마 카톡으로 사진들을 골라서 보내드렸어요. 제가 찍은 사진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경미 아줌마는 어쩜 이렇게 사진을 작품같이 잘 찍었냐면서 감탄하시더라고요. 같이 숙소 근처 산책로를 걸으면서 멀리 보이는 바다를 구경하는 시간은 참 좋았어요. 경미 아줌마는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둘이서만 보내는 시간이 참 더없이 편안하고 즐겁더라고요. 산책 중에 풍경이 너무 멋진 곳이 나왔을 때 사진을 몇 장 찍어드린다고 했어요. 경미 아줌마는 수줍어 하면서도 제 휴대폰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셨고요.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예쁘시다고 아줌마를 칭찬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그런 제 칭찬이 부끄러운지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예뻐 보이셨죠. 우리는 그렇게 달달한 산책 시간을 보내고 나서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문 여는 소리에 엄마랑 소라 아줌마도 일어나셨죠. 저는 미리 골라둔 저녁 구경 코스를 말씀드리면서 가시겠냐고 여쭸더니 다들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오늘은 저녁을 먹고 푹 쉬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숙소에서 간단히 저녁을 해먹기로 했죠. 요리야 여자들이 셋이나 있으니 저는 할 일은 없었고요. 잔심부름을 하면서 저녁 준비를 도왔죠. 음식은 엄마랑 소라 아줌마가 주도해서 하셨고요. 저는 근처 마트에 소주랑 맥주를 사러 다녀오기도 했죠. 저녁은 아까 시장에서 산 재료로 만든 매운탕이었어요. 각종 횟감도 같이 준비가 되었고요.
재료가 싱싱해서인지 아니면 분위기가 좋아서였는지 몰라도 매운탕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맛이었어요. 다들 소맥으로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면서 저녁을 즐겼는데 웃음이 끊이질 않을 만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엄마가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고요. 두 아줌마도 여행 첫날이 만족스러웠는지 술도 많이 드시고 즐거워하셔서 보기가 참 좋았죠. 아줌마들은 제 연애사에 대해서 묻기도 하셨고요. 여자친구 없이 싱글로 보낸 지가 1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에 소라 아줌마는 막 호들갑을 떨면서 남자는 여자랑 종종 데이트해줘야 한다고 19금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엄마는 소라 아줌마 팔을 살짝 때리시면서 못하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셨고요. 우리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친해지고 있었죠. 안주도 좋고 분위기도 좋으니 술도 잘 들어가더라고요. 어느덧 시간은 11시가 넘어가고 있었고요. 그날은 대충 치워놓고 쉬기로 했는데요. 소라 아줌마가 저보고 아까 경미 아줌마를 데리고 어디로 산책을 다녀왔는지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바람 쏘이고 싶은데 이번엔 자기랑 같이 산책 가지 않겠냐고 물어왔죠. 저는 엄마랑 경미 아줌마에게도 같이 나가시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 두 분 모두 술도 많이 하셨고 해서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라 아줌마와 둘이 밤 산책을 나가게 되었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면서도 차다고 소라 아줌마는 은근슬쩍 제 팔을 안고는 몸을 밀착시켜 왔어요. 아까 낮부터 소라 아줌마가 들이대는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 단둘이 산책을 할 때 몸을 밀착시키는 걸 보니 묘한 제 느낌이 맞는 것 같았죠. 약간 푼숙기도 있긴 하지만 소라 아줌마도 나이에 비해 동안이기도 하고 몸매도 나름 풍만해서 괜찮게 느껴졌죠. 그런 야릇한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니 기분이 조금 묘해지는 듯 했어요. 저는 소라 아줌마를 조금 어둑한 쪽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밤바다 풍경이 너무 예쁘고 여행 분위기도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저에게 더 교태를 부려왔고요. 사람들이 없는 어둑한 곳에 둘이 있게 되었을 때 아줌마는 만나는 남자가 있는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살며시 물어봤죠. 소라 아줌마는 몇 년 전에 이혼하고 주변에는 다 말라비틀어진 아저씨들 뿐이라면서 나이든 여자에게 눈길 주는 괜찮은 남자는 씨가 말랐다고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젊은 남자는 어떠냐고 조금 더 아줌마를 떠보기 시작했고요. 아줌마는 저의 그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아줌마가 젊은 남자 만날 수 있으면 개 탄 거 아니겠냐고는 은큼한 웃음을 지어댔죠. 저는 아줌마의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보고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살며시 아줌마 손을 잡아봤는데 전혀 빼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줌마 눈을 바라봤는데 뭔가를 갈구하는 눈빛이었어요. 둘 다 술이 약간 오른 상태이기도 했고요. 우리는 그렇게 산책로에서 입을 맞추고 말았죠. 아줌마가 어찌나 적극적으로 나오는지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주변에서 다른 여행객들 인기척이 나는 바람에 우리는 하던 걸 멈추게 되었는데 여전히 손을 잡고 있는 상태였죠. 우리는 손을 잡고는 주차장에 있는 카니발로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아까 못한 연애를 마저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피임 도구가 없어서 마무리는 소라 아줌마가 입으로 해줬는데요. 어찌나 짜릿하고 황홀하던지 살면서 그렇게 자극적인 순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소라 아줌마는 저랑 연애를 한 게 좋았는지 싱글벙글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펜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엄마랑 경미 아줌마는 곤히 잠들어 있었죠. 아줌마는 제 방에서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하는 눈치기는 했는데요. 혹여나 엄마가 깨실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그날은 그냥 자자고 이야기를 드리고는 첫날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제 방에 누워서 아까 일을 생각해 보니 실제 일어난 일이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무언가 꿈을 꾼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요. 저는 어제 간만에 힘을 쓴 탓에 꿀잠을 잤는데요. 이미 엄마랑 아줌마 두 분은 외출할 준비를 다 마치셨더라고요. 우리는 그날 정해놓은 코스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소라 아줌마가 조수석에 올라타면서 제가 운전하는데 보조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제 옆에서 귤을 까서 입에 넣어주시기도 했고요.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병 뚜껑을 따서 건네주기도 하면서 보조를 잘하셨죠. 엄마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왜 그렇게 우리 아들에게 다정하게 구는 거냐면서 저보고 아줌마 꼬임에 넘어가서 마음 흔들리면 안 된다고 농담을 하시기도 했죠. 경미 아줌마도 다정한 저희 둘을 보고는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아마 어제 있었던 일을 모르시니 다들 그렇게 장난스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어제 이 차 안에서 소라 아줌마와 있었던 일이 불쑥 생각이 나서 저는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 소라 아줌마가 옆에 앉아서 저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 피가 끓는 것 같은 야릇함이 몰려오기도 했죠. 아마 그날 저녁도 소라 아줌마랑 썸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경미 아줌마를 슬쩍 쳐다보면서 경미 아줌마랑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자 설명하기 힘든 오묘한 흥분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무튼 저는 엄마랑 아줌마들을 모시고는 일정을 잡아두었던 곳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바다 구경도 당연히 했지만 오죽헌, 강릉 선교장, 수목원 등 강릉에 오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을 엄선해서 모시고 다녔고요. 제가 이끄는 곳마다 다들 너무 좋다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좋아하셨죠. 저는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어드리느라 정신 없었고요. 여행 후에 사진만큼 좋은 추억이 되는 게 없으니 정말 사진을 수백 장은 찍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날은 늦게까지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었고 저녁까지 먹고 나서야 숙소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도 피곤했고 다들 녹초가 된 상태라서 대강 씻고는 골아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래도 사랑을 나누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소라 아줌마는 낮에 카톡으로 오늘 밤에도 저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톡을 보내놓은 상태라 저는 내심 아줌마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엄마랑 경미 아줌마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아줌마는 조용히 제 방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조용히 사랑을 나누느라 더 기분이 야릇하면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줌마는 제 팔베개를 하고 잠깐 누워 있다가 새벽에 다시 큰 방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다음날 저녁까지 세 분을 모시고 강릉의 좋은 곳을 많이도 돌아다니게 되었고요.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강릉역에 세 분을 내려드리고 돌아오게 되었죠. 엄마도 두 아줌마도 모두 즐거운 여행이었다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해주셨고요. 그 후로 소라 아줌마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보름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속을 해서 만나곤 했어요. 주로 아줌마가 강릉으로 놀러 오셨는데요. 그럼 제가 아줌마를 대접하곤 했죠. 그리고 밤이면 사랑을 나누러 가기도 했고요. 활발한 성격만큼이나 소라 아줌마는 엄청 적극적이었고 저를 즐겁게 해주었죠. 그런데 저는 계속 경미 아줌마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아줌마에게 여행 이후로도 안부를 묻는 핑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는 있었고요. 아줌마를 꼬셔보고 싶은 야릇한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아줌마에게 작업을 걸어댔죠. 강릉에 한번 놀러 오시라고 하거나 제가 서울에 가면 차 한잔 하고 싶다는 식으로요. 아줌마도 계속 들이대는 제가 싫지는 않으셨는지
제 연락에 답을 잘 해주곤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계속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자 정말로 자기 혼자 강릉에 놀러와도 구경 잘 시켜줄 거냐면서 물어보기도 했죠. 저는 옳거니 싶었어요. 경미 아줌마가 오시면 여자들이 반할 만한 곳만 골라서 제대로 구경시켜드리겠다고 저는 계속 추파를 던졌고요. 결국 아줌마는 혼자 한 번 더 강릉에 놀러 오기로 했죠. 토요일 점심 무렵에 경미 아줌마가 강릉으로 기차를 타고 왔고요. 저는 아줌마를 차에 태우고는 같이 강릉 일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단둘이 돌아다니니 살짝 처음에는 어색한 감이 있기도 했는데요. 저는 아줌마와 썸씽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더 능글맞게 들이댔어요. 경미 아줌마는 수줍은 타입이기는 했는데 아주 맹물 같은 타입은 아니었어요. 할 말은 다 하는 편이더라고요. 자기에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아줌마 같은 타입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 대답이 너무 속보이는지 피식 웃기도 했죠. 그렇게 분위기 좋은 곳들만 엄선해서 경미 아줌마와 함께 돌아다녔고요. 해질 무렵 바다가 잘 보이는 분위기 있는 곳에서 아줌마에게 살며시 입을 맞추고 말았어요. 아줌마는 처음에는 놀라는 듯 저를 밀어내려고도 했는데 저는 그럴수록 아줌마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고요. 결국 아줌마도 못 이기는 척 저를 받아들였죠.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보내고 내일 올라가라는 제 이야기에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저는 아줌마와 그날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네요. 소라 아줌마와 연애를 하면서도 계속 경미 아줌마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 바람이 이뤄지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랑을 나누고 나서 경미 아줌마는 저하고 소라 아줌마 관계를 조금은 눈치채고 있었다면서 둘이 어디까지 간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경미 아줌마와의 연애를 더 원했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의외로 경미 아줌마는 제가 소라 아줌마와도 연애를 하는 중이라는 걸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지금은 자기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다른 건 아무래도 괜찮다고 했죠. 경미 아줌마는 젊은 남자인 저랑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한 번 더 사랑을 나눴고요. 다음 날에도 강릉 구경을 잘하고는 아줌마를 강릉역에 내려다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일이 되어가고 있냐면요. 지금은 경미 아줌마, 소라 아줌마와 번갈아 가면서 연애를 하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지역이 떨어져 있다 보니 생각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아줌마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짬이 나곤 해요. 그리고 정말 더 재밌는 점은 두 아줌마 모두 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만나고 있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소라 아줌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제가 두 아줌마와 동시에 사랑을 나누는 건 어떻겠냐고요. 제 평생의 로망이었다면서 제 은큼한 속내를 털어놓아 보았는데요. 소라 아줌마는 저보고 변태 같다고 처음에는 질색을 하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경미 아줌마도 오케이 한다면 자기도 생각해 본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직 그런 저의 은큼한 속마음을 경미 아줌마에게는 털어놓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조만간 경미 아줌마에게도 제 로망을 이야기해 볼 생각이긴 해요. 그런 제 로망이 이뤄지는 상상을 하면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마구 요동치곤 하죠. 아무튼 이 두 아줌마 덕분에 요즘 제 인생이 너무 즐거워졌네요. 조만간 제 바람이 이뤄지면 또 사연 전할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